우리나라 경제, 단순히 경제가 아니죠.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. 한중 FTA가 타결됐다. 네. 근데 그런 그 13억 중국이 우리 시장이다. 개념이 썩 금방 안 오거든요. 네. 설명 좀 해주시죠. 이제 13억 시장이 왜 우리 시장이냐? 이제 국가 간의 거래에는 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기본적으로 뭐 소비세 부가가치세, 자국에서 부과하는 거 외에 국경을 넘을 때 관세라는 게 붙는데 뭐 그게 많게는 몇백 %까지 붙게 됩니다. 그런데 이 FTA라는 거는 그 관세를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에 걸쳐서 거의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관세 없이 가면은 뭐 똑같은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? 뭐 내국세. 그래서 이 13억 시장이 우리께 됐다. 그럼 뭐 결국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동대문 시장에 팔거나 남대문 시장에 팔거나 상해 어디 시장에 팔거나 똑같은 개념이 된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가격으로는요. 예. 알겠습니다. 황 기자, 그런데 빚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텐데 네. 이번 FTA 체결로 수혜 혜택이 예상되는 분야, 또 어두운 분야 어떻게 있습니까? 뭐 기본적으로 FTA라는 게 어느 한 나라에 무조건 좋고 한 나라에 나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 쪽에서 농업이 어느 정도 좀 희생을 했고 자동차라는 거 큰 것을 얻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번 그 한중 FTA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하면 크게 얻은 것도 없지만 크게 잃은 것도 없다.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은 중소기업, 부품주 이런 쪽에서 수혜가 된다는 거고 이번에는 뭐 대기업이 큰 이득을 얻는다 이런 얘기 좀 들리지 않고요. 또 반대쪽으로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농업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 당국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농업 부분은 우리가 철통 방어를 했다. 그래서 거의 뭐 쌀, 돼지고기, 소고기 하여튼 우리가 많이 먹는 이런 그 축산수산품은 거의 중국에서 좀 이렇게 급격히 들어올 그런 것들을 많이 막아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제일 기대했던 게 자동차. 네. 그때 빠졌고요. 네. 그다음에 휴대폰도 별 효과가 없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동차 우리가 어제 얘기할 때만 해도 이제 22%니까 이거 해결되면 효과 있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별도의 변수가 있었습니다.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유럽 명차들이 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혼란스럽고요.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한국의 뭐 현대차, 기아차 막강하니까 양국의 자동차 업계에 이제 의견이 맞았던 겁니다. 그래서 예. 아예 양어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됐고요. 휴대폰은 현재 이미 이제 비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왜요? 그 ITA 조약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부분은 이미 우리가 무관세로 가자라는 조약을 따로 맺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우리 LG전자, 삼성전자 휴대폰이 무관세로 가고 중국의 샤오미나 저가폰도 이미 관세 0%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. 특별히... 아무튼 뭐 두 분 보시기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좋은 효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은 효과가 기대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대외 무역에 있어서 수출이 한 26%를 차지하고 있거든요. 예. 뭐 EU 그다음에 미국 합친 것 그게 맞먹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FTA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좀 여러 전문가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은 FTA라는 것을 통해서 큰 성장 동력을 좀 가시적으로 얻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그 합의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면서 실질적인 이익이 좀 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을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저께